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김종민의 이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외출이나 출퇴근 시 우산을 필히 챙기시길 바라며 빗길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간 김종민 시간인데요. 국회와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종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역구 현안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현재 논산 지역에서는 강경에 위치한 대전지법 논산지원과 논산지청에 대한 이전 문제가 오랫동안 지역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 입장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저 계획을 세우질 않고 있어요. 이제 그 건물이 좀 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새로 신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논산 읍내로 시내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강경 같은 경우는 저게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됐을 거냐 아마. 강경에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강경에는 사실상에 그 법원과 검찰청 3청사, 경찰서 이 3청사가 없으면 강경은 지역 경제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을 논산시에서 일찍부터 마련을 해서 강경 주민들이 우리 3청사 없어도 우리 뭐 지금 경제가 먹고 살 거 많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만들어 놔야죠. 아니 아무리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강경 사람들이 적의 세계가 빠져버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편리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걸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또 의견을 내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역 이기주의로 하지 말고 서로 역지사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의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 계룡시와 금산군에서 그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금산에서는 그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2명이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원님이 바라보는 이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런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들만 위주로 보면 무슨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손톱이 좀 아프다, 따갑다 그래갖고 몸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듯이 그런 문제가 있지만 방역 체계 전체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탑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다른 나라는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때문에 몇백 배 이상 이 전염 속도가 이제 빨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무슨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 정부가 이 방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온 국민이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국민적 역량이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 국민들의 힘을 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잘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잘못한다, 문제가 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잘해도 이 델타 변이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논산, 금산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자랑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논산, 계룡, 금산 같은 청정지역도 뚫리고 있다. 그게 델타 바이러스의 이제 그 어떤 위력인 거,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거짓 진술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 혼자 편하자고 하는 건데, 나 혼자 편하고 다른 사람 피해가 안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양심의 문제니까 음. 뭐 어떻게 살든지 그건 우리 관여할 바가 아닌데 나 혼자 편하자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잖아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자유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허용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자유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금까지 뭐 저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약간 생각을 이제 잠깐 착오를 일으켰겠죠. 그래서 저런 사례들이 오히려 이제 저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논산, 금산도 그동안에 시청, 군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시민들도 엄청나게 방역에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뚫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9월 달 들어서 조금 이제 성과가 나타나면 조금씩 좀 개선될 거다.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중증 진행을 막는 방향으로 이제 방역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이 백신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해놓고 있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지금 저녁에 2사람밖에 식사를 못해요. 네. 우리 지역은 아직은 4명 할 수 있죠. 4명.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힘든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저는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백신 이후에 방역 단계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협력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법이 이 같이 협력했던 많은 분들의 이 피해, 이 아픔을 반드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 법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한번 면밀하게 지금 잘 살펴보고 집행 과정을 잘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과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전에 비교해 인삼 산업 자체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또 인삼 축제마저 취소되는 실정입니다. 위기에 인삼 산업 자체에 탈출구는 없는지 의원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일단 위기인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위기가 역대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에 인삼 재배한 이후에 최대의 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전매청 있을 때만 해도 인삼이 전매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전매 제도가 없어진 지 꽤 됐잖아요. 몇십 년 흐르면서 이제 되게 잘 됐어요. 인삼 산업이. 최근 들어서 어려워졌는데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이제 인삼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가격이 막 반값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삼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지난주에만 해도 벌써 우리 농식품부 우리 담당자들 그리고 또 인삼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한 2번 정도 미팅을 했어요. 인삼 산업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제안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농식품부랑 상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대출 받은 분들 이 대출 상환 압박이 좀 세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이제 좀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매 제도를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쌀을 수매하잖아요. 근데 쌀이 아닌 다른 작목을 수매하는 거는 사실 농식품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쌀은 뭐 우리 주식이니까 특별한 예외로 이제 하는 건데 그 인삼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건데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좀 신경 쓰는 거는 우리 식사하는데 군 식당에 이제 인삼 그 제품을 좀 포함시키는 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노력을 했거든요. 아예 법안까지 제가 만들어가지고 인삼 관련된 제품들을 사면은 이게 세금 좀 면제까지 해주는 법안까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형평성 시비 때문에 잘 안 된 건데 저는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써서 안 먹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해볼 만하다. 왜냐면 지금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안 쓴 인삼 제품 많이 나왔어요. 좀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거. 그래서 좀 최대한 이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책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회의를 해서 최대한 하여간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단기 대책. 당장 이게 이제 딱 이게 물길이 딱 막혀 있잖아요, 지금. 물꼬를 트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숙제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숨통이라도 트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인삼을.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인삼 산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한국인삼공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삼공사가 이게 KTNG가 민영화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 해. 그냥 사기업이에요, 일반 사기업. 그리고 일반 인삼 산업하는 분들이 사실 KTNG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전매청, 전매공사 만들어가지고 인삼공사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팔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인삼산업 농가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면서 갔는데 지금 아예 경쟁 상대가 되고 이거는 좀 문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인삼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인삼산업진흥원을 만들자.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 안 나왔고 다시 지금 해보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제가 법을 만들려고 해요. 한국 고려인삼산업진흥원, 한국인삼산업진흥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산업에 대한 지원.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판로 개척.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제품을 개발해야 돼요. 지금처럼 인삼액 이렇게 짜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 소비자들의 이 입맛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인삼 요구르트 같은 것도 많아요. 인삼 음료, 차 이거 대중화 시켜서 우리가 허브차라는 게 뭡니까? 허브차. 뭐 허브차 많잖아요. 허브차 뭐 있죠? 마시는 게 뭐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허브차는 안 갑자기. 드시네. 캐모마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인삼하고 같은 거예요. 캐모마일을 우리나라 커피숍 얼마나 많이 팝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이게 더 몸에 좋은 겁니다, 인삼이. 근데 우리 인삼차는 왜 안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캐모마일 같은 거를 마시듯이 이 인삼차를 마시면 이렇게 인삼 재고가 많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 개발을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인삼 농가가 협회 만들어서 하려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걸 하자고 제가 지금 인삼산업진흥원을 만들고, 이게 제가 총선 공약 제1번 공약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이런 그 절박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공무원들도. 국회의원들이 김종민이나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 인삼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뭘 이렇게 또 만드냐고 그래요. 그게 민간 기업이다, 사기업이다. 이걸 몰라, 사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이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짓고 제대로 인삼 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한번 만들어서 누군가가 이 산업 전체를 부상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국가적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번 달에는 제76주년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강복절을 맞아 국가 유공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친일파들의 땅을 환수하잖아요. 그 친일파 땅 환수라면 이게 몇백억, 몇천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다 쓰는 게 좋겠어요? 그냥 국고에 회수시켜서 그냥 기존에 하던 거 덜어놓고 그다음에 비행장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게 맞나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 경찰을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소방하다가 이런 유공자분들을 위해 쓰는 게 더
의미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지금 딱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친일파 회수한 돈은 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를 쓰자. 근데 문제는 회수를 했어요, 땅을. 근데 그 중에는 노른자의 땅이 있어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 땅도 있지만 어떤 땅은 막 임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수십만 평인데 다 임야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팔려요. 당장 안 사니까. 그래서 용도가 지금 특별한 게 없는 임야 같은 경우는 안 팔리는. 그러면 사실은 돈이 현금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수를 해놓고 실제로 이 국가유공자는 이거를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문제다. 그래서 제가 김종민의 작은 개혁, 매달 하나씩 작은 개혁을 우리가 꼭 만들자 해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 찾았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를 그냥 일반인은 내놓으면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국가유공자 돌아가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국고기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국토부의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은 토지를 사들이는 데거든요. 그 토지은행에다가 야, 니네들이 당장 이 땅이 쓸 데가 없어도 토지은행이 원래 땅을 사놓고 있는 비축해 놓는 데예요, 여기가. 비축을 해놓는 데니까 너네들 이 땅을 사라. 국가 예산으로 자기 기금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자기들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취지가 좋다. 그런 취지라면 자기들이 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요. 법규도 좀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주면 토지은행이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지금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죠? 네. 국민이 뭐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무슨 뭐 또 선거법하고 뭐 이렇게 막 이제 그 너무 큰 얘기만 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인삼산업진흥원도 하고 또 우리 이런 코로나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것도 챙기고 이런 국가유공자도 챙기고 이런 작은 개혁들 이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 월간 김종민에서도 또 지역의 이슈에 대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내 마지막 멘트 있잖아. 요걸 편집하고 맨 뒤에다 그냥 해놓으면 되겠다. 이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에다가 내 마지막 말을 지금 뒤로 빼가지고 그렇지. 그걸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 말인데 내가 끝나는 줄 알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야. 오케이.